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PPT 좀. 예. 제가 아까 이재만 안봉근 그게 뭐 국정원에서 특수 활동비 받은 게 무슨 뇌물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새 또 어떤 분이 저 페이스북에다가 저렇게 올렸는데요. 옛날 전 오마이뉴스 편집 주간을 하셨던 분이 저렇게 올렸네요. 우려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DJ 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 386 술값부터 북한에 준 100억 원까지. 이것도 다 이제 법무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겠네요. 이재만 안봉근만 조사하고 뭐 여기는 무슨 술값에서 그 돈 받아다가 북한에 100억 원 갖다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련된 단서가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 필요가 있으면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로는 SNS상에 그러니까 필요성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사한다고요?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런 거예요. 뭐든지 막 잡아놓고 싶잖아요. 뭐 이재만이 됐건 안봉근이 됐건 뭐 탈탈 털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나오니까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응? 아니 무슨 뭐 그게 무슨 박근혜 정부에서만 하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다가 북한에까지 갖다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강원랜드 사건도 한번 하세요. 뭐 공공기관 무슨 채용 비리다 해가지고 국감 내내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랜드 직원을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름이 나올 줄로 기대하고 불러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소리 한번 틀어주세요. 때는 금품이 오갑니다. 저도 실제로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 청탁을 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당시 뭐 여당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네네. 거의. 예, 저 뒤로도 더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저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뭐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구 여권 그것만 드립다 파니까, 그게 정치보복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더 많이, 더 나쁘게 한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지금 야당만 그냥 드립답하고. 그럼 뭐 어떻게 그거를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뭐 여당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데 뭐 봐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봐주실 거죠? 네.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끝판왕, 최고봉, 이거는 문준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아드님. 뭐 하여튼 간에 뭐 아주 모든 안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귀걸이 건 사진을 갖다가 입사를 하지 않나. 자기 소개서를 쓰라니까 12줄을 쓰질 않나. 입사한 지 14개월 만에 휴직을 해가지고 황제 휴직을 해서 23개월 동안 미국 가서 놀다 왔는데 휴직한 기간까지 다 쳐가지고 3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응? 뭐 그렇게 하고도 그때 뭐 고발도 되고 했다고 늘 알려졌는데 문준용에 대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빨리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주종 관련해서 지금 고발
건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그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박주민 의원님. 박준호입니다. 행정처장님, 보건행정처장님, 연간 등기 신청 건수가요, 1172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 총액의 규모는 한 1377억 좀 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은데 더 좀 살펴보니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등기 신청을 한 인원이 한 해 2016년 기준입니다. 16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등기소에서는 아직까지 현재까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맞나요, 이게? 예, 아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렇게 160만 명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은 다 그 현장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안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액수가 건당 한 3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는 불편하실 것 같은데 국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결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있어서 수수료를 또 증액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편익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서 그러면, 아직 검토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중입니다. 해주세요.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는 금액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 그랬으니까 네, 네. 검토한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 저희가 160만 명이나 인터넷 방문해가지고. 등기소에서는 예. 이제 이런 신용카드 결제가 아, 인터넷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예. 현장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도입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법원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헌재 사무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된 사건이 지금 6년째 헌법재판소에서 묶여 있으면서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일반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고, 특히 2017년에는 현재까지만 약 35건의 하급심이긴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결정을 안 내리시는 동안 헌재에 동일한 심판 대상 사건이 30개가 지금 계류될 정도로 여러 사건들이 또 추가로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올해에는 무려 35건이나 하급심이지만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무죄 판결이. 그렇다는 것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난번 결정난 바로 그 직후에도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35건이 계류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좀 서둘러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2015년에 변론도 한번 했었고 예. 또 그 병합 처리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중입니다. 예. 좀 신속한 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행정처장님. 동일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하급심이지만 올해만 35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직전에 대법원 판결 역시 그 결론을 바꾸진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법원 내에서도 좀 많이 공유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은 시각과 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좀 받아들여서 전향적인 좀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네. 사실 여러 대법관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들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밝혔지만 그게 사실 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거를 전제로 일단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지금 현행 상태에서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재판관님들도 그 서둘러 하고 싶은 그런 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토하는 사항이 좀 많. 자,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회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응? 아니 무슨 뭐 그게 무슨 박근혜 정부에서만 하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다가 북한에까지 갖다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강원랜드 사건 좀 한번 하세요. 뭐 공공기관 무슨 채용 비례다 해가지고 국감 내내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랜드 직원을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름이 나올 줄로 기대하고 불러서 지금 야당만 그냥 드립답하고 그럼 뭐 어떻게 그거를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뭐 여당이라고 해서 혐의가 있는데 뭐 봐주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안 봐주실 거죠? 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끝판왕 최고봉 이거는 문준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 아드님. 뭐 하여튼 간에 뭐 아주 모든 그 안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귀걸이 건 사진을 갖다가 입사를 하지 않나? 자기 소개서를 쓰라니까 12줄을 쓰질 않나?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PPT 좀. 예. 제가 아까 그 이재만 안봉근 그게 뭐 국정원에서 특수 활동비 받은 게 무슨 뇌물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새 또 어떤 분이 저 페이스북에다가 저렇게 올렸는데요. 옛날 전 오마이뉴스 편집 주간을 하셨던 분이 저렇게 올렸네요. 우려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DJ 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 386 술값부터 북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소리 한번 틀어주세요. 때는 금품이 오갑니다. 저도 실제로 그 국회의원 그 보좌관이 청탁을 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아, 어느 당 소속이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당시 뭐 여당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네네. 거의 예, 저 뒤로도 더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어? 그럼 이제 저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뭐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구 여권 그것만 드립다 파니까, 그게 정치보복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더 많이, 더 나쁘게 한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해준 100억 원까지. 이것도 다 이제 법무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겠네요. 이재만 안봉근만 조사하고, 뭐 여기는 무슨
술값에서 그 돈 받아다가 북한에 100억 원 갖다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련된 단서가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 필요가 있으면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 SNS상에 그러니까 필요성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사한다고요?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런 거예요. 뭐든지 막 잡아놓고 쉽잖아요. 뭐 이재만이 됐건 안봉근이 됐건 뭐 탈탈 털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나오니까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